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입니다. 자, 펀한 옷공장이 저희가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오래 이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시작을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좀 패션 쪽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 더 공유하고 모르는 분들 또는 궁금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아는 이 얘기를 해드리기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3년. 조금 아는 척하는 방송? 지식 있는 방송. 네. 네네네. 겹쳐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즌 3를 찍고 있는데 시즌 3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즌 1은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즌이었다면 시즌 2는 저희가 실제로 그거를 런칭을 해서 뭔가를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액션을 좀 했던 시즌이고 이제 지금 저희가 시즌 3 하고 있는 시즌은 자 지식도 알고 액션도 해봤는데 그러면 또 부족한 게 실전에서 더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시즌 3가 조금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 마무리 부분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종지부를 정리를- 찍겠다. 종지부를 이게 찍겠다. 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네, 구조에 끝나지 대해서 않아. 이제 레비우스디야. 네네네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한번 하긴 했어요 이미 그 얼마예요라고 해서 제품 생산 이 옷 얼마예요? 이 옷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그 사진 하나 보내주고서 원가 얼마예요? 이거 견적 좀 주세요. 저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일단 물어보시는 견적만 분들. 먼저 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대충 저기 안 견적 된대. 주세요. 어바웃 안 이렇게. 돼요. 어바웃. 알잖아요. 그거 이거 대충 느낌 아시잖아요. 이런. 어바웃. 네. 어바웃이 제일 무서워.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셔서 오늘 또 전 이제 20년째 그랬어요. 얼마예요? 2탄이에요 2탄. 얼마예요가 자판기 해. 얼마예요? 자판기 이거 티 얼마예요? 이렇게 눌러 이렇게 자판기처럼.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아니 내가 엊그저께 우리 공장 갔었잖아요. 네. 근데 공장 갔는데 공장에 있는 사장님께서 우리 시사님을 보고서 저기 있잖아 이거 원단, 얼마 이거 얼마야 얼마 이거 얼마 저거 얼마 계속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자판기? 그러니까 그 원가 제품 원가를 내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제품을 그 구성하는 원가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럼 이제 이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 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이템별로 어느 정도 어떤 컬러에 어느 정도로 하게 되면은 적절한 그 단가를 그 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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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품의 원가를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돼요. 자, 원단과 부자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큰 공임. 자, 그 마지막 비용에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던 패턴,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기획 그런 샘플비. 비용. 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방송을 쭉 보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오나요? 물어봐 나중에 제일 나옵니다. 중요해.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그 물어보는 공장에 가시던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그 의뢰를 하시던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티 얼마인데 이거 얼마에 꾸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꾸밀 수 있어요? 그럼 공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원단가랑 부자재가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그 이 회사 또는 뭐 구조가 좀 있는
이 인프라가 있는 데에서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는 당연히 공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부자재 가격하고 공임이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일반 관리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그 기본적인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단독으로 하거나 내가 쇼핑몰을 하거나 이번에 기획 상품을 좀 작게 해보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내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만들고 하는 비용이 다 내가 한다는 가정하에 원단하고 공임만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다 못해. 근데 대충 하고 싶은 건 있어. 하고 싶은 걸 찍어서 샘플을 하기 위해서 패턴을 의뢰를 해야 되고 패턴이 나오면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원단하고 부자재 셀렉을 하고 이제 공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내가 다 한다면 내가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심지어 이게 3개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지 되는 거라 예. 사실은 시간을 대비해서 얼마 해서 빠른 원하는 거는 결과를 예. 얻어오기가 쉽지가 예. 않고요. 예.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가 몇 달씩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긴 결과물도 해요. 하긴 해. 그러니까 결과물도 예. 천차만별이고. 네.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오랜 시간, 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시간적인 비용에 대한 시간은 곧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뭐냐? 월급이지. 그쵸. 그 돈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일단은 그 비용도 충분히 원가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근데 개인적인 제품을 런칭을 하거나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래 내가 그냥 어차피 내 거 하는 거니까 없앴다고 쳐. 대신 패턴하고 샘플을 못 하니까 이거는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됩니다. 이 패턴하고 샘플 비용은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그 샘플실, 패턴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패턴실과 샘플실이 그 컨디션이 나랑 안 맞을 경우가 한 85%예요. 맞아요.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는 경우도 그리고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패턴 선생님들이 나랑 라인이 우분 라인에 약간 포멀한 라인인지 그러니까 직선 떨어지는 그쵸. 라인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약간 그러니까 부드럽고 약간 여성스럽게 요런 라인에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뭐 몸에 피트되거나 핏되지 않거나 해도 그 모든 라인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다가 보면 그런 분하고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정착이 되고요. 업체도 메인 업체들도 사실 그래요. 맞습니다. 많이 옮겨 다녀요. 그래서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런 티셔츠를 하나 하는데 2만 원, 3만 원에 해준다고 해. 가죠. 싸죠. 가서 했는데 솔직히 티셔츠도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쵸. 그래서 싸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나온 건지 제품이 샘플을 해서 입기 전까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 패턴실에 가서 아 이거 저쪽 패턴실에서는 2만 원인데 왜 여기는 5만 원 받아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얘기하면 힘들죠.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곳에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솔루션은 맞습니다. 뭐예요? 없죠. 그래요? 깎든가 가든가. 깎을 능력이 되시거나 아니면 깎을 만큼 내가 뭔가를 줄 수 그치, 있을거나 그치. 아니면은 그냥 가시거나 서로 니즈가 맞아야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안 되면 거기서 못 하고 딴 데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경험이 쌓여야 네. 시간과 비례하고 경험과 비례해야 그냥 좋은 정말 원하는 퀄리티 것을 그렇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공평한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확실한 샘플 있는 게 제일 낫다고. 그쵸.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또 근데 안 좋은 조합이 네. 패턴하고 샘플이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 이런 경우가 모르는 그러니까. 게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데다가 조금만 수정해주세요. 여기만 좀 고쳐볼까 서로 고쳤는데 막 조금인데 얘는 1cm고 어. 난 1인치야. 그 나중에는 서로 자기 옷을 모를 정도로 그쵸. 많이 돌아가요. 이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뭐가 문제, 패턴이 문제인지 샘플이 문제인지 뭐 이런 다 모를 때가 있어. 그럼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조차 되게 난감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원단 부자재. 이제 원단 부자재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내가 가서 선택을 하고 내가 이제 그 고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발품을 팔아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쉽지 않은 진짜 그 너무나 1부터 한 200만 가지 있는 그 원단, 단가, 퀄리티, 부자재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소재편에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재를 발주할 때 6가지가 기본이 있잖아요. 뭐 혼용률, 그다음에 포,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또 발주량 뭐 이런 것들. 발주량 예, 워싱, 그러니까 후가공, 워싱, 원사, 염색 이런 그 6가지의 그거를 다 쓰시고 마지막에 이거에 가장 위험한 거 있잖아요. 이염이 된다거나 염색 결례도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부분만 또 그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어렵죠. 원단도 마찬가지고 부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 원단하고 부자재에 대한 문제도 또 걸려. 자, 근데 일단 이제 오늘은 제품 생산 원가가 뭘로 구성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 샘플 그다음에 이제 그 원부자재까지는 세팅을 했어. 다음에 이제 공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공임은 사람의 눈빛과 관계와 목소리 톤과 어떤 이 모든 조합이 이루어진 거의 종합예술. 종합예술이라고 보셔야죠. 오케스트라예요? 진짜 종합예술. 이 심포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얼마예요는 여기 이 공임이 얼마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딴 거 원단 부자재 뭐 패턴 샘플비 대충 알아요. 다 해보고 아니까. 근데 이 공임이 중요한 거야. 공임을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근데 이 공임도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도 이게 픽스된 공임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에 다 맞춰서 이게 격리가 돼야 공임이 나오는 거라 사실 우리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차 범위는 다른 사람보다는 적겠지만 그렇죠. 이게 뭐 얼마라고 스티커 찍듯이 나오진 않아요. 자, 공산품이 이 아니라서. 공임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장에서 봉제를 하실 때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공장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신다면 이분이 하루에 벌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내가 하루에 이 작업을 해서 10장을 원래는 100장을 작업할 수 있는 양인데 그럼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 되면 100장 작업하면 얼마? 100원이에요? 1,000원 맞네. 1,000원이에요? 1,000원이구나. 그치? 자, 그러면 그때 한 장당 공임이 1,000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100장 못 꼬매고 10장만 꼬매야 돼. 그럼 공임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만 원이죠. 그 굉장히 10배 차이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딱 이 구조입니다. 나 그래서 레깅스를 28,000원짜리 공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요, 사모님? 그랬더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우리 공장은 월세가 얼마고 이거를 일별로 나누고 미싱사들의 몇 명인데 월급을 나눠서 하면 여기가 하루에 뭐 몇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몇백이 못 나오는 수량이 니네가 나오면 그만큼 올려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진짜. 근데 이게 한 분이 계신지 두 분이 계신지 뭐 미싱사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지 아니면 또 여기가 임대료가 엄청 비싼지 이거는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공임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또 공장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아이템별로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우라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그 가이드들은 있어요. 자, 티셔츠 기본 이 기본이 진짜 어려운데 기본이 도대체 뭔지를 립브 하나에 그냥 이렇게 수소로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을 기본이라 해요. 우리는 기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분이 얘기하는 기본은 이 기본이 아닌 거예요. 립도 없고 이거에 그게 뭔가 립인데 안에 헤리 테이프 치고 어깨 체인 치고 그 기본 그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치.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기본인데 맞아요. 숨은 공정이 들어가 있잖아. 이게 그냥 기본 아니에요. 그쵸. 변형이에요. 근데 겉으로 네. 보면 이게 기본처럼 보이니까 예, 가져오시는 분들은 기본인데 왜 비싸요? 헬인데 제감 헬이 뭐 요 정도까지만 이제 헬을 네. 치느냐 안 치느냐 또 이제 네. 뭐 문제도 이게 체인을 본봉 체인 스티치를 치는지 아니면 본봉으로 그냥 돌린 건지 아니면 이걸 오바를 친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기본과 안 기본이 이 오바를 시접을 정리를 했는지 말았는지 말았는지
다 달라요. 근데 기본 아닌 거는 사장님들이 기본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어. 그 기본과 기본 아닌 걸 아니 내가 갖고 할 때는 기본 티 그래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예, 티는 전화로 그, 아니에요 뭐 이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갖고 왔는데 갔더니 이건 아닌데 이거 5,000원이라고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싸우지 뭐 그냥 그날 두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대충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아이템은 어느 정도 금액대, 이 아이템은 어느 정도 금액대 있는데 이거를 그 정확하게 딱 그 금액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제품의 수량과 발주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정을 지어서 가야 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메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샘플을 몇 번 보느냐에 따라서 공임이 달라져요. 그렇지. 근데 샘플을 여러 번 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 건데 맞습니다. 샘플은 여러 번 보고 단가는 기본을 달라. 이거 무슨 경우야? 아 그러면 3만 장이죠. 그래도 3만 장 정도, 10만 장 정도는 그렇겠죠? 해줘야.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되면. 배짱 있으시면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또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실이니까 조금만 더 주의해서 이제 들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 공임이 기본적인 일당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일당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 정도 그 생산을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면 더 많은 공임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공장에서 사장님 얘기할 때 제일 난감해요. 샘플 또 봐야 돼? 아니 미증사는 샘플을 하나 이 메인을 하나 똑같아. 니네 이거 해달라는 것 때문에 실 바꿔야 되지 뭐 이게 조시 바꿔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이거 공임 더 주나? 이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샘플을 요청을 했을 때 메인 발주를 해라라는 가정을 이제 돈 놓고 발주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쵸. 샘플 안 해. 메인 계약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눈빛과 이 말투와 이 그날의 자세, 공기와 컨디션에 따라서 누를 달라질 수 거냐, 있는 눌릴 거냐. 그쵸 네. 누를 거냐 밀릴 거냐, 밀릴 거냐, 밀고 들어갈 거냐. 그렇죠. 네. 참.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봉제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또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서울 이 성북 쪽에서 하냐, 동대문 쪽에서 하냐, 중량구, 이쪽, 동대문, 네네. 대림동 뭐 이런 게 이쪽 강서 쪽에서 하냐 그렇죠.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근데 서울권 내에서는 비스무리하지만 이게 또 살짝 수도권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기도 외곽으로 가는 경우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또 다릅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얼마예요? 얼마야? 라고를 물으라고 띡. 묻지 말라고. 하나 사진을 주고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은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셔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주고 이거 얼마라고 물어보면 이거 몇 장 하실 거예요? 라고 기본적으로 몇 장 할 건지는 물어보죠. 근데 본인들은 얼마요라고 이렇게 딱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몇 장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려운 질문 받아갖고 화를 낸다고. 답을 근데 아니 이제 그런 이거 저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500장, 1000장, 만장 이렇게 단위로 한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더 어려운 숙제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으로 그렇죠. 싸게 안 주거든요. 비싸게 당연히 부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왜냐면 내릴 수 없잖아요. 공장 입장에서는 올릴 수가 없어서. 네. 내릴 수는 있지만 올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의 금액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그 얘기도 해 마지막으로 이거 저기 메인 진행할 때 달라질 수 있어요라고 한마디 하죠. 들릴 듯 안 들릴 이거 좀 달라질 수 있어? 네, 이렇게 네, 하면은 네, 네. 어디선가 그 소리가 딱 들려. 그러니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얘기 설명 장황하게 드렸지만 구조만 아시면 돼요. 이런 구조가 있으니 내가 이 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이게 공임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하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직접 핸들링을 해보셔야 가장 잘 알 수 있고 나는 핸들링을 하는 수고와 그 쓰라린 경험과 아픔을 겪고
뭐 쉽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가격 구조에서는 이제 원가에서는 공임이 제일 커요. 네. 이 중에 공임이 제일 크고요. 원단과 그다음에 원부자재와 공임이 가장 큰 그 가장 큰데 그 중에서 공임이 제일 크고 부등호로 표시를 하자면 공임이 제일 크고요. 원단 부자재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비용이에요. 근데 기획 비용이 초기 비용은 많아요. 근데 결과로 했을 때 작은 이유는 수량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대비하게 그쵸.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내가 생산 수량에서 안분을 할 수 있어서 원가를 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가격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디자인 샘플 비용, 그다음에 원부자재, 그다음에 공임 요 가격 3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남은 아까 말씀 안 드린 그 물음표. 이 물음표가 뭐냐? 이 비용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음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비용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내가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당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 비용? 플러스 알파. 진짜 리스크 비용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거래를 하고 지금 생산 발주를 하고 내가 뭔가 런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50에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기 공장이죠? 직접 공제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래요? 왜냐? 중간에 에이전트 또는 그 마진이 프로모션 싫어서. 네, 일하고 하시는 업체가 이제 핸들링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체가 마진 폭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샘플도 있고 원부자재 다 내가 찾았는데 왜 돈을 들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이랑 직거래를 하고 싶어라 하세요. 직거래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뭐 사는 것이 이제 습관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공산품의 시리얼 번호가 정확한 거는 인터넷에 사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 프린터기처럼 완전 캐망했죠. 프린터기도 망했어? 컴퓨터도 프린터기가 망했잖아. 네 프린터기를 샀는데 컴퓨터는 이제 지식이 그것도 부족해서 망한 거죠. 인터넷으로 안 샀어요. 대면 판매로 샀는데 프린터는 다 이제 사양이랑 고객 후기랑 이런 거를 다 보고 별이 좋다는 거를 샀어요. 제가 원하는 프린터는 무한 잉크만 되는 그냥 박스에 겉면에 붙일 프린터였었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걔가 무한잉크 설치가 정말 전화를 골백 번 더 했는데 안 돼가지고 선에 뽑아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가서 물어봤어요. 프린터 파는 데 가서 그 기종은 무한잉크가 설치가 안 되는 기종인데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잉크 값이요 하나에 5만 원씩 프린터는 8만 원 주고 샀는데요. 걔가 먹은 잉크 값이 지금 되게 많아요. 많이 드셨어요. 효자예요. 효자네. 네 그런 것처럼 리스크가 있어. 예, 그냥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기계 같은 것 좀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사면 사실 싸긴 해요. AS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부산에서 오시는데 나한테 AS를 해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좀 고민하시고 한번 이제 출장 나오거나 AS 비용이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이제 이걸 새 기계를 샀는데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가가 그거 1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산다고 해서 저도 이제 중고나라에서 가격도 알아보긴 했는데 그거 움직이다가 거기 그 기계 고장나면 사실 그 기사 부르면 그 센 기계 값 나와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이는 숫자가 다 숫자가 아닌 거. 아니, 저번에 제가 미싱 살 때 조카가 이제 미싱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똑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요새 애들은 무조건 검색이 생활화돼가지고 사진 딱 띄우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20만 원 싼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싸요. 이거 싼데요 이모. 그래서 그러면 일단 거기다 전화를 해봐.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물어봐. 그리고 가져다 주는지까지 물어봐. 왜냐면 배달 비용이라는 게 물류 비용이 적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 미싱은 싼데 뭐 무서운 뭐 모터 달아주니까 갑자기 40만 원이 뛰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더 올 때 되는 거는 가져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건 싼 건 딴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내가 진짜 인터넷을 검색해서 뭔가를 사겠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거를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으면 예. 사는 게 맞고요. 네. 아까 지식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날의 컨디션과 자세와 눈빛과 모르면 배워야지. 목소리와에 무조건 따라서 꿇어야 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공장에 내가 가서 공장 사장님, 공장분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핸들링할 수 이게 분량이 안 날 정도의 봉제 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봉제 지도가 가능하시고 음, 골라낼 능력이 되시면 그치. 하실 수 있는데 제품을 보고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 봉제지도 하고 절대 안 QC 돼요. 보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면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절대 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불량 제품 수상도 못 받아요. 그거 한 두세 개 분량 나면 사실 한 그쵸. 20장 박았는데 그럼요. 두세 개 분량 나면 아니 저번에는 제가 슬프잖아. 중국 가서 샘플 아니고 네. 옷을 몇 개 사가지고 와서 디자이너가 네. 이제 오픈한 데 갖다 줬거든요. 실장님 10개 중에 2개는 나날지가 안 뚫리고 1개는 아이렛이 안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선, 수선 수선을 어떻게 리폼, 해? 그러니까 리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 가까운 수선집에 맡겨야지. 그냥 가까운 술집에 갖다 맡겨. 네. 싸게 샀잖아. 이제 실장 이거 고치면 비용 비슷해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요. 자, 네. 그러니 딴 건 어쩔 수 없어. 네 본인이 직접 정말 자신 있게 하실 게 아니면 네네. 그 시장 조사 차원에서 다니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가서 이렇게 그 잽잽을 날리잖아요. 찝찝. 이 공장 또는 봉제하시는 이런 분들이 나 이거 원래 1,000원에 하려고 했어. 그리고 원래 브랜드에서 다 이렇게 받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 뭐 이렇게 좀 자주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내가 1,500원에 불렀는데 얘들이 오케이해. 그래? 그 다음에 왔는데 얘는 1,800원에 불러볼까? 1,800원에 불렀는데 또 오케이해. 뭐라? 근데 퀄리티는 이미 물이 흐려졌구만. 점점 떨어져. 음.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가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잃으시면. 그쵸. 네. 그게 많은 공장들이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꼭 맡기라는 그 에이전트나 프로모션에 꼭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적절하게 가격대를 받고 형성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니, 작년에 그때 세미나 갔을 때도 네. 그 뭐지 네버댓 그분도 This 그런 is 디스 네버댓. 네버댓 그분도 네. 그런 얘기 했었고 앤더슨 벨 그분도 그 얘기 했어요. 결국에 OI 그분도 얘기했던 이유는 세 분 다 공이 얘기했던 이유가 그냥 맡기라고. 왜냐면 그거 핸들 안 된다고. 자신 있지 그리고 않으면 리스크도 맡기라고. 내가 얻어야 되니까 그게 직원을 너무 많이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 비용을 거기다 주는 게 리스크도 해지가 되고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네. 내가 그 핸들링 차지로 정말 한 10%만 주면 될 걸 불량 나고 핸들링 못하고 이거 제품 생산 끝까지 마무리 못하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50% 이상 리스크. 50% 100%까지 올라가는 100% 도 상황이 넘죠. 다 불량 날 확률도 있거든요. 내 거 박는다고 하고 뒤로 치워놔요. 그렇죠. 자, 내 거 4시간에 안 들어오면 판매기에 더 리스크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핸들링 할 때까지 그 노하우를 쌓던가 그게 아니면 맡기시는 게 네. 훨씬 더 그 이 이익 관리에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얼마예요? 음. 제품 가격을 형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얼마예요라고 물으실 거면 음. 정확하게 발주할 샘플 수량, 제대로 된 봉제 사양을 확정하신 후에 네네네. 얼마예요라고 물으시는 게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격대를 받으실 수 있죠. 나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약간 옷 사듯이 생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입을 하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사입 네.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생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이즈당 20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샘플실 가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무엇을 내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준이 최소 1,000장?
뭐 1000장, 2000장 뭐 아이템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지만. 다르지만 1000장, 2000장 정도 되는 아이템을 먼저 잡는 게 나는 순서인 것 같고요. 생산을 하신다면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얼마예요라고 물어볼 테스트 때 하실 거면 사입을 하시고요.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팔아보고요. 이건 조금 생산하시는데 들어가는 앞에 단계 돈이 되게 많고요. 그쵸, 그쵸. 그냥 나는 이게 딱 몇 장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쵸. 그 신념 하나,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수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장수는 몇 장이 기준이다. 뭐 그 정도만 물어보시고 네. 전화해서 얼마예요가 아니고요. 여기는 몇 장부터 기준이세요 하면 저희 집은 다이마루는 2000장부터 해요. 아니면 우분은 500장부터 가능해요라고 하면 내가 이런 디자인이 우분이면 500장부터 가능하다 하면 그걸 생산하는 걸 역으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근접한 원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니 네. 꼭 그 정도 노력은 하고 그 정도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만 해서 그냥 저기 기본 티 얼마예요? 자판기 500원 넣고 나오는 거. 그렇게는 안 물어보시는 게 네. 서로에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자, 자, 얼마예요는 무거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꼭꼭 좀 생각도 좀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얼마라고 물어볼 거면 준비를 좀 하신 후에 확정하신 후에 물어보시는 게 그분들한테도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네. 꼭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번에는 우리 미스마켓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생산 수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